여러분 안녕하세요. 뱀띠 여러분, 이 영상 안 보시면 올해 몇 천만 원 손해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사주학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2016년은 뱀띠에게 재물신이 직접 찾아오는 해라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돈이 널려 있는데 못 보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2026년 한 해는 뱀띠, 여러분께 숨어있던 재물이 모두 드러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뱀띠는 12띠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띠입니다. 뱀은 예로부터 보물을 지키는 존재로 여겨졌고 용이 되기 전 단계라서 승천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지혜와 직관력이 뛰어난 재물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런 뱀띠에게 올해는 특별한 해인데 사주학적으로 보면 뱀띠에게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기이고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보물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해이며 한 번의 기회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한 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물의 문이 열려도 그 문을 통과할 열쇠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뱀띠 여러분께 가방 속에 꼭 넣고 다니셔야 할 세 가지 물건을 알려드리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재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사주학에서 뱀띠는 불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불이 아니라 지혜의 불, 신비한 불, 보물을 지키는 불의 기운을 갖췄는데 마치 용이 여의주를 지키듯 뱀도 보물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뱀띠 여러분은 평생을 영리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깊이 생각하시고 조용하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가끔은 그 신중함 때문에 기회를 놓치실 때도 있으셨지만 그게 바로 뱀띠의 지혜이고 힘입니다. 올해 2026년은 그 지혜가 금으로 변하는 해인데 재물운이 불처럼 타오르고 금전운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살아나고 돈복이 연못처럼 가득 차는 한 해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올해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건강, 재물, 가족의 행복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진심을 다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올해 뱀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크게 올라가는 물건 첫 번째는 금반지입니다. 실제로 끼는 반지가 아니어도 되고 작은 금반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금반지요? 왜 금반지인가요?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로부터 뱀은 보물을 지키는 존재로 여겨졌는데 특히 금과 같은 귀한 보석을 지킨다고 믿었고 뱀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금이 있다는 전설이 있었으며 뱀을 본 자리를 파면 금이 나온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주학에서 뱀띠는 불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했는데 금은 불을 만나면 녹아서 형태가 변하고 더욱 순수해지며 화극금, 화크짐이라고 해서 불이 금을 다스리는 것처럼 뱀띠가 금을 지니면 재물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금반지는 또한 둥근 모양이라 완전함을 상징하고 반지는 끝이 없이 이어지는 형태라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의미가 있으며 금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녀서 재물을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금반지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숨어있던 재물을 발견합니다. 뱀이 보물을 찾아내듯이 금반지의 기운이 여러분 주변의 숨은 재물을 드러내주는데 잊고 있던 통장이나 보험을 발견하거나 오래전에 투자한 것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숨어있던 재물을 찾게 됩니다. 둘째, 금전 감각이 예리해집니다. 뱀은 감각이 예민한 동물인데 금반지를 지니면 그 예민함이 금전 감각으로 이어져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타이밍을 잡게 되며 사기나 손해볼 일을 미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셋째, 재물을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녔듯이
금반지에 기운이 들어온 재물을 지켜주는데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게 되고 충동구매나 헛된 투자를 하지 않으며 벌어들인 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넷째,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금은 가장 귀한 금속인데 금반지를 지니면 여러분도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게 되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고 좋은 기회를 먼저 제안받으며 이런 대접이 곧 재물로 이어집니다. 금반지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집에 안 쓰는 금반지가 있으시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작은 금반지 하나를 사시면 됩니다. 금은방에 가서 제일 작고 저렴한 금반지를 사셔도 되고 싶사kö나 18K 아무거나 상관없으며 중요한 건 진짜 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반지를 구하셨으면 깨끗한 물에 한번 씻어서 잘 닦아주세요. 그 다음 빨간색이나 노란색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에 넣으시는데 빨간색은 불의 기운을 뜻하고 노란색은 금을 뜻해서 금반지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머니를 꼭 묶어서 반지가 흘러나가지 않게 하세요. 가방 안쪽 제일 깊은 곳에 넣어두시는데 지갑과 가까운 곳에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매월 보름날마다 금반지를 꺼내서 손으로 한 번씩 만지면서 숨은 보물이 드러난다. 금이 금을 부른다. 이렇게 3번 말씀하세요. 금반지는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시되 가끔씩 깨끗이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올해 뱀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크게 올라가는 물건, 두 번째는 호환석입니다. 호환석, 이 돌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호랑이의 눈을 닮은 신비로운 돌입니다. 뱀띠한테 왜 호랑이 돌이냐 하시겠지만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뱀과 호랑이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실은 아주 잘 맞는 조합인데 뱀은 지혜를 상징하고 호랑이는 용맹을 상징해서 둘이 합치면 지혜와 용기를 모두 갖추게 되며 뱀의 치밀함에 호랑이의 과감함이 더해지면 재물을 얻는데 최강이 됩니다. 호환석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데 마치 호랑이 눈동자처럼 빛이 살아있고 줄무늬가 선명하게 보이며 보는 각도를 바꾸면 빛이 움직이는 게 마치 눈동자가 깜빡이는 것 같습니다. 이 돌은 예로부터 왕실과 부자들이 귀하게 간직한 보석인데 특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호환석을 지니면 그 지혜가 재물로 변한다고 믿었고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호환석을 통해 미래를 내다본다고 했으며 재물을 지키고 불리는데 최고의 돌로 여겨졌습니다. 뱀띠 분들에게 호환석이 특별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주학에서 호환석은 불과 나무의 기운을 함께 가진 돌로 보는데 뱀띠의 불과 만나면 목생화, 묵성화라고 해서 나무가 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나무가 타오르면 큰 불꽃이 되듯이 호환석의 나무 기운이 뱀띠의 불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강해진 불기운이 금을 녹여 재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호환석이 뱀띠에게 주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금전운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호환석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인데 뱀띠가 호환석을 지니면 뱀의 지혜에 호랑이의 용맹함이 더해져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잡게 되며 큰 결정도 과감하게 내리게 되고 돈 벌 기회가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단골 손님이 크게 늘어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특별 보너스를 받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박 계약을 따내고 모든 일에서 금전적 성공을 거둡니다. 둘째, 직관력과 판단력이 날카로워집니다. 뱀띠는 원래 직관력이 뛰어난데 호환석을 지니시면 그 능력이 더욱 강해져서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한눈에 구분하고 사기꾼을 바로 알아보며 언제 투자하고 언제 빠져야 할지 정확히 아시게 되고 이런 판단력이 큰 재물을 지켜주고 불려줍니다. 셋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뱀띠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호환석은 몸속의 나쁜 기운을 빼내고 좋은 기운을 채워줘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신경이 안정되고 잠도 깊이 주무시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넷째,
나쁜 기운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호랑이는 모든 악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데 호환석도 마찬가지로 애군, 질병, 사고, 나쁜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줘서 사기를 당할 걱정이 없고 큰 사고를 당할 위험도 없으며 집안에 우환이 생길 일도 막아줍니다. 다섯째, 금반지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반지와 호환석을 함께 지니면 불이금을 녹이듯 호환석의 불기운이 금반지의 기운을 활성화시켜서 재물운이 2배로 강해지고 금반지가 찾아낸 재물을 호환석이 지켜주며 불의 조합이 최강의 재물부적이 됩니다. 호환석은 특히 팔찌로 만들어 차시면 더욱 좋습니다. 손목은 맥박이 뛰는 곳이라 사주학에서는 손목에 무언가를 차면 그 기운이 피를 타고 온몸으로 빠르게 퍼진다고 보는데 호환석 팔찌를 손목에 차시면 호환석의 강력한 기운이 여러분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됩니다. 그냥 가방에 넣는 것보다 몸에 직접 닿게 하는 게 효과가 훨씬 크고 또 팔찌로 차시면 일상생활 하시면서 계속 보게 되어서 볼 때마다 나는 뱀이다, 나는 지혜롭다, 돈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요즘 설날이 다가오면서 호환석 팔찌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뱀띠 분들이 뱀한테는 호환석이 딱이다 하시면서 엄청나게 주문하십니다. 자식들이 뱀띠 부모님께 효도 선물로 사드리고 손주들이 뱀띠 할머니 할아버지께 선물하고 친구끼리도 서로 주고받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호환석 팔찌는 장인이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데 기계로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 수작업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더다더더로 잰 수량이 한정돼 있어서 지금 주문이 밀려 서둘러 주문하셔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설날에 가족들 모이시잖아요. 그때 호환석 팔찌를 선물하시면 받는 분들이 정말 감격해 하시면서 이게 그 유명한 호환석이네, 뱀띠한테 딱 맞는 선물이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지금은 10주년 특별 할인을 하고 있어서 평소보다 훨씬 저렴한데 하지만 이 할인도 얼마 안 남았고 재고가 떨어지면 할인도 끝나고 가격도 원래대로 올라갑니다. 특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더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데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2016년 소원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께 호환석 팔찌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첨자는 댓글로 직접 알려드립니다.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댓글 맨 위에 있는 구매 주소를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설날 전에 받아보실 수 있는데 망설이다가 늦으면 설날 선물 못하고 후회하십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올해 뱀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크게 올라가는 물건, 3번째는 흰색 천조각입니다. 손바닥만한 크기면 충분하고 깨끗한 흰색 천이면 됩니다. 왜 흰색 천일까요? 뱀은 허물을 벗는 동물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는다는 건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고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며 재탄생과 부활을 상징하는데 흰색은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흰색은 깨끗함과 순수함을 상징하고 모든 색의 시작이며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데 뱀띠가 흰색을 지니면 과거의 나쁜 운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좋은 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흰색 천은 또한 호환석 및 금반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데 호환석과 금반지를 흰색 천으로 감싸면 그 기운이 더욱 순수해지고 강해지며 3가지가 함께하면 뱀띠의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사주학에서는 뱀의 허물 벗기를 재물운 상승의 신호로 보는데 허물을 벗으면 반드시 큰 재물이 들어온다고 믿었고 뱀 허물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돈이 끊이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으며 흰색 천은 바로 그 뱀 허물을 상징합니다. 흰색 천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묵은 애군을 벗어버립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흰색의 기운이 과거의 나쁜 운을 모두 벗겨내줘서 그동안 안 풀렸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막혔던 재물이 뚫리고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며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둘째,
호환석과 금반지를 정화합니다. 호환석과 금반지는 강한 기운을 가진 물건이라 가끔 정화가 필요한데 흰색과 함께 보관하면 흰색의 깨끗한 기운이 두 물건을 정화해줘서 호환석과 금반지의 효과가 항상 최상으로 유지되고 세 가지가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셋째, 새로운 시작의 운이 옵니다. 흰색은 새로운 출발을 뜻하는데 흰색 천을 지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나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나거나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재물이 불어납니다. 넷째, 마음이 깨끗해지고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흰색의 순수한 기운이 마음속의 잡념을 없애주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고 욕심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없어지며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재물을 얻게 됩니다. 다섯째, 호환석 팔찌를 보호합니다. 호환석 팔찌를 차지 않으실 때 흰색 천으로 감싸서 보관하시면 호환석의 기운이 항상 새 것처럼 유지되고 금반지도 함께 흰색 천에 싸두시면 세 가지 물건이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 주며 여러분의 재물운을 끊임없이 높여줍니다. 흰색 천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집에 있는 흰색 손수건이나 흰색 옷감을 사용하셔도 되고 천 가게에 가서 흰색 무명천을 조금 사오셔도 됩니다. 색깔이 순백색일수록 좋은데 아이보리색이나 크림색보다는 새하얀 흰색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천을 손바닥만 한 크기로 잘라주시는데 네모나게 반듯하게 잘라야 합니다. 천을 준비하셨으면 깨끗한 물에 한번 빨아서 잘 말려주세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금반지와 호환석을 흰색 천으로 함께 싸주시는데 세 가지가 함께하면 기운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매주 일요일마다 천을 꺼내서 햇볕에 1시간 정도 쬐어주는데 햇볕의 양기가 흰색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흰색 천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데 묵은 천은 깨끗이 빨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거나 태워서 보내시면 됩니다. 호환석 팔찌를 차고 계신 분들은 흰색 천을 가방에 꼭 넣어두시고 팔찌를 차지 않으실 때는 금반지와 함께 흰색 천으로 감싸서 보관하세요. 그러면 세 가지 물건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져서 여러분의 금전운이 끊임없이 상승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뱀띠 여러분이 가방에 꼭 넣고 다녀야 할 세 가지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반지, 호환석, 팔찌, 흰색, 천, 이 세 가지만 준비하셔도 올해 여러분의 금전운은 뱀이 허물을 벗듯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세 가지를 다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한두 가지만 준비하셔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금전운을 깨우는 열쇠이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고 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뱀띠 여러분은 원래 복덩이십니다. 지혜롭고 신중하시고 직관력도 뛰어난데 다만 그 복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올해 2016년은 그 숨어있던 복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해입니다.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해이고 보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해이며 한 번의 기회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해입니다. 그동안 신중하게 살아오시고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치밀하게 계획해 오셨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그 모든 노력의 대가를 받으실 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물건을 준비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회를 잡으세요. 뱀은 조용히 움직이지만 확실하게 목표를 이루는 동물이니 여러분도 올해는 조용히 준비하되 확실하게 성공하세요. 신중하게 판단하시되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지 마시고 치밀하게 계획하시되 실행할 때는 과감하게 하시고 그렇게 뱀답게 지혜롭게 사시면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지혜롭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나한테 보물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오늘도 지혜로웠다. 나는 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마음가짐과 함께 이 세 가지 물건이 힘을 합치면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넘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큰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뱀띠 여러분,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뱀답게 지혜롭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보물지킴이의 기운이 이제 깨어나서 온 세상의 재물을 끌어모을 것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지혜롭게 지내시면서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댓글에 2026년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세요. 제가 진심을 다해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 뱀띠 여러분 모두 대박나시고 돈복 터지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운이 따라야 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데도 왠지 돈이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더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신기하게 기회가 따르고 재물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말입니다. 실제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인생에 운의 시점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많은 부자들이 자신의 성공에 대운이 따랐음을 인정했지요. 노력에 운이 더해질 때 비로소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운의 시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징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신호가 바로 꿈인데요. 대운이 오기 전 사람들은 유난히 강렬하고 생생한 꿈을 꿉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이상할 정도로 기분 좋은 꿈인 길몽을 많이 꾸지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자들도 인생이 바뀌는 순간 직전에 특별한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꿈의 비밀, 대운과 길몽의 관계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기운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뒤돌아보면 그때 뭔가 달랐다고 말하는 그 순간들이지요. 우선 여러분들의 감정과 직감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평소보다 직감이 좀 더 예리해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이 사람과 만나야겠다. 이 일을 지금 시작해야겠다는 강한 느낌이 들지요. 이것은 여러분의 내면이 이미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우연한 행운이 반복됩니다. 사소한 것들이지만 주차 자리가 신기하게 잘 나거나 필요한 물건이 할인하는 날 우연히 들어가게 되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좋은 소식이 오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작은 행운들이 반복된다면 대운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재편입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기운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옛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슷한 운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의 속도와 리듬이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일이 술술 풀리는 느낌, 바로 그것이 대운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많은 분들이 무심코 넘겨 아쉽게 놓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징조가 바로 이상할 만큼 생생한 꿈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무의식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먼저 변화를 감지하고 그것이 하나씩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꿈일까요? 대운의 징조 중에서 왜 꿈이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걸까요? 꿈은 우리 잠재의식이 현실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는 과정인데요.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인식하지 못하는 미묘한 기운의 변화도 무의식은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바로 꿈인 것이지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꿈은 하늘이 주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사람의 기운이 바뀌면 그 흐름이 꿈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기운이 가장 먼저 꿈에 반영되는 것이지요. 마치 바람이 불기 전에 나무잎이 먼저 흔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도 대운이 바뀌는 시점, 즉 운의 흐름이 크게 전환되는 시기에는 꿈이 유난히 생생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관찰되고 기록된 경험의 지혜입니다. 많은 역술가들도 대운 직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고 그중 가장 명확한 것이 꿈이라고 하지요. 즉 길몽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운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꿈이 대운의 신호일까요? 수많은 사례를 분석해보면 공통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밝음, 상승, 풍요, 생명감, 이런 키워드가 담긴 꿈들이지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을 나는 꿈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처럼 날개를 펼치거나 그냥 몸이 둥둥 떠서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꿈이지요. 이 꿈은 시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 단계 올라가고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한 직장인은 회사에서 승진을 앞뒀을 때 산꼭대기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며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후 예상치 못한 대형 계약이 성사되었고 승진할 수 있었지요. 물이 넘치는 꿈도 대표적인 길몽입니다.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거나 강물이 범람하거나 집안에 물이 가득 차는 꿈인데요. 동양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특히 맑고 깨끗한 물일수록 좋은 재물운을 뜻하지요. 물이 넘치는 꿈은 재물의 유입, 그리고 감정의 풍요로운 흐름을 의미합니다. 한 사업가는 큰 계약을 물줄기가 거대한 폭포 아래에 있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물줄기가 쏟아지는데도 전혀 무섭지 않고 오히려 상쾌하고 시원했다고 했죠. 그 후 3년간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성사되었습니다. 선물을 받는 꿈은 기회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거나 보물을 발견하거나 귀한 물건을 얻는 꿈을 꾸셨다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신호입니다. 그 선물이 크면 클수록, 빛나면 빛날수록 기회의 크기도 큽니다. 어떤 분은 꿈에서 모르는 노인이 황금 열쇠를 건네주는 꿈을 꾸고 일주일 후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연봉이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상님이 등장하는 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씀을 하시거나 미소 지으시는 꿈, 이런 꿈은 보호와 인연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조상의 기운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신호이지요. 옛말에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면 집안에 경사가 있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많은 부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한 건물주는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던 시기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이 5년 만에 10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빛이 쏟아지는 꿈, 황금빛으로 물든 공간을 보는 꿈도 강력한 길몽입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거나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빛나거나 빛의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 이런 꿈은 대운이 들어와 돈복이 폭발하는 신호입니다. 빛은 곧 희망이자 상승을 의미하지요. 동물이 등장하는 꿈도 중요합니다. 특히 용은 권력과 성공을, 돼지는 복과 재물을, 뱀은 변화와 재물을, 호랑이는 귀인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한 로또 당첨자는 황금색 돼지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다음날 로또를 샀는데 1등에 당첨되었다고 하였지요.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를 보거나 곡식이 가득한 창고를 보거나 금은보화가 쌓인 곳을 보는 꿈도 재물이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풍요로움의 이미지는 곧 재물의 이미지이기 때문이지요. 신기하게도 이런 꿈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깨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또렷하게 기억에 남으며 무엇보다 꿈을 꾸는 동안 기분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거나 무섭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고 행복하고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이 꿈들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좋은 꿈 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분명 길몽을 꾸었음에도 운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의심입니다. 좋은 꿈을 꾸고도 그냥 꿈일 뿐이야. 설마 이게 진짜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기운을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의심하는 순간 그 흐름은 끊어지고 맙니다. 옛말에 믿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불안과 걱정입니다. 좋은 꿈을 꾸고도 혹시 나쁜 일의 전조는 아닐까?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온다던데 하고 미리부터 겁을 먹어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불안으로 흐름을 역행시킵니다. 운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으면 썩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불안으로 막아버리면 좋은 기운도 정체되고 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비교심과 질투입니다. 좋은 꿈을 꾸고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저 사람은 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고 불만을 품으면 자신에게 온 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꼴이 됩니다. 운은 집중되어야 힘이 생기는데 다른 곳에 신경 쓰느라 자신의 운을 놓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길몽은 신호일 뿐 로또가 아닙니다. 꿈을 꾸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기운은 그저 스쳐 지나고 맙니다. 문이 열렸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문은 다시 닫히는 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 큰 재물을 손에 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꿈을 꾸었을까요? 놀랍게도 로또 1등 당첨자들의 인터뷰를 분석해보면 상당수가 당첨 직전 강력한 꿈을 꾸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운이 정점에 달했을 때 무의식이 보낸 명확한 신호였던 것이죠. 로또 1등 당첨 꿈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똥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웃으시지만 똥꿈은 예로부터 가장 강력한 재물운의 상징이었습니다. 똥은 곧 거름이고 거름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풍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이 오히려 재물로 변한다는 역설이 담겨 있지요. 한 당첨자는 화장실에서 똥이 변기 밖으로 넘쳐 흐르는 꿈을 꾸었는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출근길에 평소 안 사던 로또를 샀고 1등에 당첨되었지요. 돼지 꿈도 당첨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돼지는 동양에서 복과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특히 복이 좋은 돼지일수록 좋은 징조로 여겨지지요. 한 로또 1등 당첨자는 새끼 돼지 7마리가 자신의 방으로 우르르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돼지들을 쓰다듬었는데 깨고 나니 손바닥이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저녁 약 20억 원대 당첨금을 거머쥐었지요. 돼지 꿈에서 중요한 것은 돼지의 상태입니다. 강하고 복스러워 보이며 자신에게 다가오거나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라면 재물이 찾아온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불꿈은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불은 파괴의 이미지지만 동시에 정화와 상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꿈속에서 느낀 감정입니다. 한 당첨자는 자신의 집이 활을 타는 꿈을 꾸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불길이 아름답게 느껴졌고 뜨거운데도 기분이 좋았다고 하지요. 일주일 후 그는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불꿈에서 핵심은 두려움의 유무입니다. 불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거나 신비롭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기운이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옛말에 불은 모든 것을 태우지만 그 자리에 새 것이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상님이 나타나는 꿈 역시 재물운에 좋은 꿈인데요. 동양에서는 조상의 혼이 후손을 지켜본다고 하지요. 제주도의 한 당첨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어깨를 토닥여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 사업이 어려워 빚에 시달리던 상황이었는데 그 꿈을 꾼 후 용기를 얻어 로또를 샀고 1등에 당첨되어 모든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조상님 꿈은 단순히
그리움이 아니라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황금이나 보물이 나오는 꿈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직관적입니다. 로또 당첨자 중 한 분은 땅을 파다가 황금 항아리를 발견하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요. 항아리를 열자 빛이 쏟아지면서 온몸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꿈은 숨겨진 재물, 예상치 못한 횡재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당첨자들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꿈이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생했고 깨고 나서도 며칠간 그 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직감입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몸은 머리보다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 신호를 믿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바로 당첨자가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좋은 꿈을 꾸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꿈은 신호일 뿐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온 지혜와 실제 부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3가지 핵심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꿈을 꾸고 깬 직후 그 느낌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세요. 행복했나요? 평화로웠나요? 설렜나요? 그 감정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다니세요. 그리고 그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면 좋지요. 감사는 기운을 증폭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온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행동으로 흐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길몽을 꾸었다면 그날 혹은 3일 이내에 반드시 무언가를 실행해 보세요. 망설이던 투자를 결정하거나 미루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죠. 로또를 사는 것도 하나의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지듯이 운도 정체되면 사라지고 흐르면 더 커집니다. 꿈이 재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었다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용기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운이 좋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이 현실을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유난히 생생한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그 꿈이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떠오르는 꿈이 있으신가요? 부자는 운을 마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자는 다가오는 대운을 위해 준비하고 금전운의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같은 꿈을 꾸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고 어떤 사람은 그 의미를 알아차립니다. 바로 이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길몽은 하늘이 내리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기운이 깨어났다는 징조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먼저 변화를 감지하고 지금이야 준비해 움직여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은 꿈은 하늘이 주는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지요. 오늘날에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또 당첨자들, 성공한 사람들, 부를 이룬 사람들 다수가 인생의 전환점 직전에 특별한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다만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이 길몽을 꾸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대운이 시작되는 문이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문 앞에 서서 망설일 것인지 아니면 용기 있게 들어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잠들어 있던 재물운을 깨우는 작은 신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복을 부르는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